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저는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기록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나름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GitHub 스타가 한 200개 정도 달릴 정도로 나름 성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스타가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금 개발자로서 컴퓨터공학 지식들이나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기록한 레퍼지토리인데,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기록을 했고, 네, 커밋 수는 한 925개가 찍혀 있긴 하네요. 925개의 파일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좀 과장 못해서 1000개의 기록을 해보면서 느낀 기록의 정석이라 해야 될까요? 제가 정석을 논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효율적인 기록 방법, 기억에 오래 남는 최고의 기록 방법, 그리고 최악의 기록 방법 등등등에 대해서 좀 주저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한 글에 대해서, 한 책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의 진리를 얻으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뭐 책도 그렇고 다양한 블로그들이나 포스팅도 그렇고 이 저자가 작성한 글에서는 핵심적인 한 가지, 뭐 많으면 두세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핵심적인 한 가지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보통의 글의 흐름과 이 글의 존재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한 가지, 땡땡은 땡땡이다, 그리고 땡땡이다 라는 포맷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 글을 그런 마인드로 읽으시면은 글에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장기적으로도 오래 남더라고요.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다 얻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집중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도 오래 안 남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영상에서 지금 이 한 가지 진리를 드리긴 했는데 나가시면 안 되고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A라는 기법은 성능 튜닝 기법이다, 땡땡땡은 땡땡이다라는 포맷이죠. 뭐 BB라는 기법은 안전장치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포맷의 무언가 한 가지, 한 글에 대해서 한 가지 진리를 얻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해주는 책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선배들이 조언해 주셨을 때도 이런 내용을 좀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하나 기억을 해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멀티태스킹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은 O 되는 건가? 어쨌든 멀티태스킹 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은 글을 쓸 때 저도 그런 적 있고, 글을 쓸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할 때 블로그 하나 키고 반절, 네, 스플릿 해놓고 모니터 반에는 블로그 글, 반에는 뭐 VS 코드, 뭐 옵시디언 이건가? 어쨌든 등등 켜놓고 보고 그대로 글을 베껴서 쓰는. 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도 그랬고요. 후회 중이고요.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그냥 뭐 읽는 느낌은 아니 뭐 읽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읽는 거랑 이거 효과가 똑같거나 더 낮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제 그냥 가만히 뭔가 읽기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단순 읽기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뭐 있죠. 아니면은 뭐 인강 들을 때 계속 실시간으로 쓰면서 듣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제 대학 강의라던가 현장 강의 같은 건 기록해야겠죠. 다시 못 보는 거라면 뭐 그런 건 해도 되는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볼 수 있고 다시 돌려볼 수도 있고, 블로그 글이나 문서 같은 것도 무한대로 볼 수 있고, 그 포스팅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네, 멀티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은 좀 멍청하게 설계돼 있어요.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메모리가 매우 작고, 그리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CPU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해서 집중하고, 글을 작성할 때는 이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글을 읽는 거는 입력의 작업이고, 글을 쓰는 것은 출력의 작업인데, 이거 입력하면서 쓰게 되면은 입력 성능도 떨어지고 출력 성능도 떨어져요. 리드랑 라이트가 균등하게 코어 잡고 터는 거라, 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읽으면서 쓴 이유가, 쓸 때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은 인간은 정보를 입력받을 때 뇌에 각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무지의 상태에서 정보를 출력해낼 때 더욱 뇌에 오래 각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글은 깨끗하게 써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뭔가 공부용이나 정리용이나 블로그용으로 쓸 때는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그 포맷까지 맞추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하면서 작성하기가 매우, 뇌에서 그냥 꺼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막 드니까, 그래서 막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고 글도 읽으면서 쓰고 그러는데, 고통스럽겠지만 이렇게 하셔야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고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어쨌든 늡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메모리 자체가 커지지는 않더라도 그 메모리의 파편화를 좀 줄여볼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할 때 멀티태스킹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을 때 한 주제에 대해서 최소 3개 이상의 글을 보고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기록을 하겠다면 이 토픽에 대해서. 왜냐면은 뭐 기록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은 일단은 여러 글, 한 3글 정도를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무조건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겠죠. 반복 학습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글쓴이의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거나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전문 용어랑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단어 포맷을 이렇게 쓴다거나, 이건 좀 사소한 거긴 한데, 이렇게 쓴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눈에 잘 들어오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뭐 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임.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일단 이건 부가적인 거지만, 어쨌든 이 글쓴이가 어떤 말투로 어떤 전문 용어 레벨 수준으로 글을 쓰거나,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쓰면 또 보기 어렵고, 엄청나게 쉽게 쓰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적당한 전문 용어와 나에게 맞는 전문 용어 수준과 나에게 맞는 재미와 나에게 맞는 말투, 이런 저자들이 무조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의 글을 좀 찾아볼 수도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3개 이상의 글을 보다가 좀 괜찮은 글쓴이 작성자를 만나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네, 측면에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글을 보고, 그리고 어쨌든 이 글에 나타내는 전문 용어 수준과 플로우가 다 달라도 핵심적인 부분은 무조건 같을 거예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과, 그리고 아까 위에서 하나의 진리를 얻자 했잖아요. 이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의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 이상의 글을 보고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불순한 동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록 자체를 나를 뽐내기 위함으로 작성하신 분들 솔직히 있을 수 있어요. 블로그 같은 거 등등 포폴에 넣으려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게 블로그 같은 거 좋습니다. 정말 좋고, 근데 단순 이런 블로그를 뭔가 뽐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이라면은 단순 개념 정리보다는 딥다이브나 아니면은 트러블 슈팅이 좋아요. 네. 왜냐면은 이 단순 개념 정리는 문서에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개념 정리에서 좀 더 들어가서 개념 정리에서 들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봐. 이런 개념을 공부한다고 쳤을 때 진짜 그 스프링 오픈소스로 들어가 있는 컨텍스트 부분의 클래스를 파헤쳐 본다던가,
뭐 아니면은 스프링 부트의 부트 과정을 전부 코드로 보면서 그런 걸 분석해 본다거나 그런 거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개발자는 코드 레벨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말은 쉽고 코드를 보여줘야 네, 보여주라는 리누스 토발즈의 명언이 있죠.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문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뭐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타협을 했고 네,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실용주의적인가, 얼마나 이런 선택을 위해인지, 얼마나 내가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만큼을 아끼고 이만큼의 비용만 지불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뽐내기용으로 하겠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회사 내 개발자로서 플러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글 위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딥다이브나 물론 이런 제 GitHub 이 리포지토리 링크 해드릴 건데 여기 부분은 개념 위주예요. 물론 트러블 슈팅 한두 개도 있고 뭐 딥다이브도 몇 개 있는데 딥다이브랑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는 개인 블로그에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 단순히 이거의 존재 가치를 목적 자체를 개념 공부와 자기 회고에 대한 목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사실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네, 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냥 뭐 개념만 이렇게 둬도 회사한테 플러스는 아닐지라도 취준하시는 분들이나 개발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는 뭐 있으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뽐내기용이 목적은 아니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도움이 되니까 정말 네, 이런 방향으로 써보면 좋겠다. 개념 단순 기록이라면은 근데 사실 불순한 동기도 동기가 되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이게 약간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서 조금 언급해 준 건데 이런 불순한 동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히려 그냥 도덕적 관념으로 이게 맞다, 이건 괜찮은 동기다 라고 싶은 것들보다 더욱 높은 일반적인 동기보다 더욱 높은 성과와 의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뭐 티는 나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보면 한 가지 진리를 얻고 멀티태스킹 절대 하지 말고 인사이트 얻을 때 한 글 한 주제에 대해서 최소 3개 이상의 글을 보고 기록을 해보고 그리고 맞는 저자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 나를 뽐내기 위한 불순한 동기로 하는 것도 좋고 근데 개념 단순 개념 정리면 상관없지만 좀 나를 뽐내기 위한 대외용 포스팅을 작성하고 싶다면 트러블 슈팅과 딥다이브를 조금 추천을 해드린다. 네. 네. 불순한 동기도 동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 많은데 네,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지토리는 댓글에 링크를 한번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